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대백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육해공 해병대가 쓰는 무기체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육군 무기죠. 바로 한국형 스트라이커 장갑차 K806, K808. 우리 한국 육군이 지금 새로 도입하고 있는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바퀴가 6개 있는 6륜형도 있고 바퀴가 8개 있는 8륜형도 있어요. K806, K808. 아마 지금 뭐 군 생활 하지 않으시고 군 생활 오래전에 마치신 분들은 이거 우리도 이런 게 있나? 라고 생각될 새로운 개념의 무기입니다. 정말 뭐 우리 한국군의 보병들은 발전이 없었죠. 창군 이래 정말 발전이 없는 병력 수송 시스템이었습니다. 야, 일빵빵 무조건 걸어 다니는 거지 무슨 니들이 차를 타? 이제 이런 거였고, 그래가지고 박격포 그 60mm 짊어지고 포판 들고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4.2인치 정도 되면 똑같은 박격포라도 야, 우린 승차야. 그래서 그 승차하는 거 부러워하고, 이게 이제 한국군의 현실이었어요. 참, 이 세계 랭킹 10위권의 경제력 국가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리고 앞에는 그래도 이 두 돈 반 트럭 타고 가는데 뒤에 얘들은 또 뭡니까? 부식 수송 트럭에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부식 수송. 그래서 중동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IS들이 봅니다. 야, 쟤들 한국군 쟤들 잘 산다더니 개뿔 아무것도 아니네. 크크 하는 거예요. IS하고 우리나라 한국군하고 다른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네요. 우리 한국군은 휴다이 트럭, 그리고 IS는 기아 모터스 트럭. 요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뭐 반군 무장 세력하고 똑같은 이런 일을 70년 동안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금 우리 첫 화면에서 보셨던 이 보병 수송용 장갑차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처음 굴욕적인 상황이었어요. 바로 거북선입니다. 이라크 파병 계기로 탄생한 이 거북선의 악몽입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이제 이 부시 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죠. 이라크를 때렸습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참전해 하는데, 이거 이제 유엔의 허락을 인정을 받고 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전한 국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군은 참전을 했죠. 한 개 사단급 마이너스 부대를 보냈는데, 그런데 갑자기 편성해서 보내다 보니까 우리는 보병들은 그냥 걸어 다니는데 이라크는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 그럼 차가 어디 있어? 장갑차? 그래서 K200 장갑차 보내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무거워서 사막에서 퍼져서 안 돼. 차륜형 바퀴가 있어야 돼. 그럼 바퀴 장갑차 우리 없는데? 그러면 저기 수방사에서 쓰는 그거 다 좀 쓸어간, 야, 그럼 수방사 누가 지켜, 수도는? 그래서 그럼 뭐 우리 다찌차에다가 그냥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로 K311, 뭐 일명 다찌차라고 하죠. 과거 이제 이 미국의 다치, 크라이슬러 다치에서 디자인한 차라고 다치차라고 하는데, 이 다치차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쇠판 떼기를 붙여가지고 방탄판이랍시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 성곽처럼 과거에 이제 활 쏘는 성곽의 그 활 쏘는 구멍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방탄이 되지 않는 방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다 막아 넣었으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그 총항구 비슷한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저기 딱 옆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측면에서 뭐 후면에서 막 하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 자이툰 부대에 다녀왔던 실제 참가 장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야가 가려서 더 전투가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야, 더우니까 우리 차양 치자. 더워서 죽어 해서 차양 쳤는데 위에서 저격 날아오고 하면은 이건 뭐 보이지가 않아서 전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야, 쟤들 뭐 이거 뭐 전쟁을 해봤어야지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당시 우리나라는 빌고 해가지고 절대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곳, 쿠르드족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죠. 지금의 아르빌 기지. 이제 그쪽으로 가서 당시 동맹국들에게 야, 쟤들은 지금 전투하러 왔냐, 뭐하러 왔냐 라는 비아냥까지도 들었는데, 아무튼 뭐 어쨌든 뭐 고생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명 거북선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정말 참 땅을 치고 분노할 일이죠. 이런 걸 거북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 미국이 자이툰 부대가 딱 봤을 때 미국이나 전 세계 각국이 차륜형 장갑차를 가지고 온 걸 봤어요. 이야, 멋있다. 그래, 저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꼭 사야 돼. 왜냐, 이때만 해도 육군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육방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전부 육군 출신이니까 저런 거 꼭 사야 돼 하트 뿅뿅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야 여론 형성해야 돼 카이다 니들 이 차륜형 장갑차 필요하다라는 논문 막 한번 써봐 해가지고 국방연구원에 있는 이 연구원들이 한국형 차륜형 장갑차가 어쩌고 뭐 한국형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어떻고 이런 논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이 이라크 파병 시기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봤을 때 야 우리 이거 골치 아파 죽겠는데 쟤들 또 뒷북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라고 하는 것은 당시 럼스펠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전략적 유연성 자 냉전이 끝났는데 미국의 상대가 어디 있어 그냥 뭐 우리는 미군만 가면 돼 아무도 우리 상대가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미군이라는 그 상징 자체가 끝이야 해서 미군을 신속하게 어딘가로 보내는 여기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야 장갑차 무게 딱 줄여가지고 C-17 수송기에 2대 딱 실을 수 있게 장갑차를 만들어. 그게 이제 스트라이커 장갑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가 C-17 수송기에 2대 들어가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당연히 무게가 줄어드니까 장갑이 얇아지고 장갑이 얇아지니까 방어력이 약해지죠. 그런데 웬걸 이라크전에 들어가 보니까 지옥인 겁니다. IED 사제 폭탄물 내서 밑에서 지뢰 뻥뻥 터지죠. 양쪽에서 그냥 RPG-7 날아오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RPG-7 슬랫 아머 그냥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RPG-7 막아내고 밑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전 중반부부터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전장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그때부터 M랩이라고 하는 이런 지뢰 방호용 장갑차들이 등장했어요. 완전히 그냥 전장을 대체했습니다. 왜? 밑에서 그냥 뻥뻥 터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런 거 꼭 사야 돼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 입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이제 이 육군의 궤도형 차량들을 생산하고 있었던 세 업체가 있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 로템, 그리고 삼성 테크인 이 세 업체가 득달같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왜냐?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일방방 걷는 보병 없어. 전부 차량화 보병으로 갈 거야. 국방개혁에 의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보병사단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화 보병사단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사단들 전부 차량화 보병 가야 되면은 전부 이 차륜형 장갑차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최소 수백 대에서 많게는 수천 대 사업이 신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자주국방을 부르짖으면서 주창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기업들에게 할당량을 나눠줬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우리 한국군이 많은 물량을 구매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방산업을 하는 것은 그냥 국가에 대한 봉사였던 시기였어요. 마진이 없죠. 그래서 야 현대 니들은 탱크 만들어. 그리고 대우 니들은 장갑차 만들어. 삼성 니들은 자주포 만들어. 그리고 해병대 상륙 장갑차 그거 니들이 책임지고 만들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기업에게 국가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그때 어차피 이제 전경주차에서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던 시기였으니까 니들 돈 잘 버니까 우리 국가에 봉사해 해서 현대에게는 전차, 대우에게는 장갑차, 삼성에게는 자주포를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포 신형 자주포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삼성 테크인에서 K9 자주포 그래 K55 자주포 우리가 했으니까 자주포는 우리 거야 K9 그리고 두산의 전신인 대우죠. 우리가 K200 장갑차 만들었으니까 K21 새로운 장갑차는 우리 거니까 두산. 그리고 K1 전차, 이어서 K2 전차. 그거 현대 계속 이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할당량을 주어서 나누어준 그 어드밴티지 있는 그 품목이 아닌 새로운 품목이 생긴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새 업체가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하고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전부 다 제안을 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이게 이제 대우 중공업의 구신이죠. 블랙폭스라는 장갑차를 만들었고 현대 로템은 스콜피온 그리고 삼성 테크웨이는 MPV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재원들이 뭐 거의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 두산 인프라코어만 여기에 총탑을 하나 붙여놓고 이 총탑 사수 하나 해서 승무원 3명 나머지는 총탑이 없으니까 승무원 2명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삼성 테크인은 나름 이때 이제 벌써 RCW 리모트 컨트롤 웨폰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이제 이렇게 제안했는데 사실 이런 혁신적인 제안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는
RCW로 가죠. 리모트 웹 컨트롤러. 왜냐? 이라크전, 아프간전 해보니까 양 사방에서 위에서 저격이 날아오는데 무슨 전차장이 밖에 나가가지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저격해 주세요 하고 기관총 들고 서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뚜껑 딱 닫아놓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기관총 이거 움직일 수밖에 없죠. 저격이 날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리모트 컨트롤 웨폰 이게 사실은 합리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해병대가 지금 KAAV 장갑차에다가 리모트 컨트롤 웨폰 기관총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 그 이제 한미연합 해병 훈련 같이 해보니까 미군 거 매일 보니까 그래 저렇게 가야 돼 하고 이제 해병은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현대 로템이 이 사업을 먹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타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K808, 두 번째 스타일은 이 K808의 다운그레이드형인 806, 이제 6륜형이죠. 여기는 8륜형입니다. 그래서 이 8륜형은 그 일선 보병사단이 탑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까지 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용도의 장갑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강도 건너야 되고 예선강도 건너야 되고 대동강도 건너야 되죠. 운 좋으면 청천강도 건너야 되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공병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강을 건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뒤에 워터젯을 갖다 붙입니다. 워터젯. 그렇게 해서 스스로 강을 자력 도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적의 그 소화기 중에서 중화기가 있죠. 바로 14.5mm 기관총. 이걸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어력은 14.5mm 기관총에 대한 방어력.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808의 다운그레이드형인 806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용도의 장갑차가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자기 기지를 지키는 기지방호용 장갑차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사실 공군부대 지금도 가면 K200 장갑차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왜? K200 장갑차는 궤도형 아닙니까? 그 활주로 다 망가뜨리죠. 그래서 진작에 차륜형 장갑차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공군부대 그리고 이제 후방 향토사단의 기동 타격대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 어차피 우리 공군 기지를 타격하러 오는 적의 특작부대나 향토사단에서 막아야 되는 적의 특작부대나 이런 적들은 경보병 부대니까 전부 이제 14.5mm 기관총 같은 큰 기관총 없죠. 그래서 12.7m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06은 14.5mm 장갑을 좀 줄여서 14.5mm 말고 12.7mm를 막을 수 있는 장갑 두께. 그리고 어차피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뭐 다리, 교량 이런 거 우리가 다 통제하니까 워터젯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다운그레이드형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게 1996년도, 98년도 북한의 잠수함들이 우리 강릉 속초를 침범했다가 들켰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전부 북한의 이 특수부대들이 RPG-7들을 다 들고 있었어요. 7호 발사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7호 발사관에 스치기만 해도 그냥 가는 거죠. 그 어떻게 됩니까? 7호 발사관, 즉 RPG-7을 방어할 수 있는 슬랫 아머 정도는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개념 없죠. 정말 황당한 게 K2 흑표전차도 옆에 뒤에 이 엔진룸 여기에 슬랫 아머를 갖다 붙여야 RPG-7 맞아도 전차가 스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흑표전차를 사우디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버전,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버전에는 뒤에 슬랫 아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도대체 북한은 한 분대 RPG-7을 두 개씩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군대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슬랫 아머를 하나도 갖다 붙이지 않고 아니 해외 판매용은 갖다 붙이고 도대체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 육군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황당하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6년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808은 15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워터제트 빼고요. 장갑판 줄이고 무장도 다운시켜서 806 만들었습니다. 806은 다운그레이드형이기 때문에 10에서 한 12억 원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가격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808은 15억 원, 806은 10에서 12억 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갑니다.
자, 트럭과는 뭐 비교 불가죠. 냉난방되고 쾌적한 전투실. 뭐 트럭은 앉는 의자도 밑에 그냥 합판 판때기 그냥 깔아가지고 나무 판때기인데 여기는 쿠션까지 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있고 트럭은 에어컨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해치도 있고 아주 또 NBC 방호, 화생방 방호도 되고 너무 좋아요. 개념은 어쨌든 그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20년 전 개념이지만 아무튼 70년 전 개념인 트럭보다는 훨씬 낫다. 자, 그래서 수도권 부대를 시작으로 대량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미타이거 4.0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육군이 전부 차량화 되는 추세로 가고 있죠. 이제는 보병 걷지 않는다. 일빵빵 완전히 걷는 이런 거 없어. 전부 차야. 그런데 서부전선은 장갑차야. 장갑차인데 이렇게 지금 이 세대가 가고 있는 이게 이제 한 개 소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25사단이에요. 25사단 경기도 연천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이제 장갑차. 그리고 동부 지역은 소형 전술 차량. 그 길이 좁고 하니까 소형 전술 차량 한 대에 뒤에 이제 징칸 그쪽에 이제 캐빈을 따로 만들어서 4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소형 전술 차량을 대량 생산해서 강원도 지역은 소형 전술 차량을 가지고 차량화. 경기도 지역은 이렇게 장갑차를 가지고 차량화. 이렇게 해서 K808을 500대 그리고 K806 후방 향토사단용 공공기지용 해서 100대 이렇게 해서 600대를 1차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그때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스트라이크처럼 해서 파생형들도 등장합니다. 지휘용 장갑차 그리고 차륜형 대공포 장갑차. 그래서 여기는 뭐 비호하고 흡사해 보이는데 비호하고 좀 달라요. 비호는 레이더가 있는데 여기는 레이더가 없고 완전히 그냥 싸게 30mm 포탄만 갖다 붙이고 이 표적 정보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표적 정보 자 어디쯤 가고 있다. AN2가 어디쯤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을 향해서 딱 광학 장비로 지켜보고 있다가 보이네? 이제 이 렌즈가 있죠. 보이네? 하면 이제 그쪽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뭐 대단히 정확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아마 보병부대의 화력 투사용으로 화력 지원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한 10가지의 그 파생형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앰뷸런스형, 정비 차량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육군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 타이거 4.0의 플랫폼 미래 육군의 발입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건 뭐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국제적인 트렌드는 이라크전이라는 전쟁을 해보니까 이 방어력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15톤, 16톤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25에서 30톤으로 갑니다. 왜냐? 방어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방어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방어력이 안 되면 슬랫 아머라도 달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육군은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전쟁을 절대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슬랫 아머 그 비용 얼마 안 할 텐데 그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군에 갈 때마다 슬랫 아머 해야 됩니다. 우리 전차, 장갑차 전부 슬랫 아머 해야 된다. 왜? 북한이 분대당 2정씩의 RPG-7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당할 거냐. K1 전차 옆구리 뿡뿡 뚫립니다. 슬랫 아머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아직은 목소리가 없죠. 그래서 이 IED 방어 안 되는데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어력을 더 강화시키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다치 차량 타고 그리고 육공 트럭 타고 다니는 그 트럭 뒷칸에 타고 다니는 그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아미 타이거 4.0의 플랫폼 우리 서부 전선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적을 제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808, K806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